제가 오늘 발표를 맡은 내용은 이제, 금융시장 데이터를 PC에 저장을 하던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데 사실 어, 이게 저희가 금융 데이터에 대한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좀 많았고요. 사실 금융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어떤 금융 기술을 활용하는 도구 정도의 그런 이제 소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제 첫 번째 뭐지 문단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 데이터는 뭐 로컬 상에 있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그 사용자가 컨트롤하기 쉬운 조건 하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이 접근 속도나 신뢰성 문제에서는 로컬에 있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상의 데이터가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상에 있을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 이제 어떤 문제라든지 뭐 기타 문제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다룰 때 이제 좀 그 끊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로컬에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가격을 수정할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상에서는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해서 뭐 그 이제 이제 여러 번 여러 번의 수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로컬상에서는 그 사용자가 한번 수정하면 영구적인 반영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그런 말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로컬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네 가지 장점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비용 효율성,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그 아무래도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을 하는데 클라우드 상에 이제 그 S3,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는 S3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구글 그 스토리지 같은 그런 이제 저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장 마련하는 것도 제 돈이고요. 사실 PC는 한번 사놓으면 그 이후에 지출될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용 효율성을 갖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언제든지 가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여기 두 번째 데이터 가공 유연성이나 아니면은 머신러닝 모델 데이터 분석 툴과 같은 리서치 워크플로우의 그 쉬운 통합 이 내용은 사실 클라우드에서 더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글을 쓰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좀 약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뭐 데이터 가공 유연성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 같이 이제 리서치 워크플로우와 쉽게 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의견을 이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역시 데이터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백테스트 속도도 이제 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제 로컬 PC의 저장성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면서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금융 데이터의 저장 방법, CSV 파일 저장, 저희들이 가장 쉽게 사용하고 있는 CSV 파일 저장 방법과 그리고 SQLite, 그러니까 가장 간편한 데이터베이스 방식, 그리고 좀 약간 좀그 난이도가 있는 포스트그레 SQL을 일단 데이터베이스로 저희들이 한번 이번 장에서 이제 실습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그 고속이고 고효율의 저장 방식인 HDF5라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 어, 이제 실습으로는 SQLite나 포스트그레 같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자동 저장하는 방법까지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자동 저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제 추가시켜 줄 예정이고요. 그냥 본격적으로 첫 점이 돼서 보면은 이제 CSV 파일, CSV 형식의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CSV 포맷은 comma separated values라고 해서 이제 뭐 이게 어떤 콤마나
탭같이 이런 데이터들로 데이터가 구분되어 있다라는 뜻의 그 형식이고요. 이 형식은 사용하기 간편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 이제 그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포맷입니다. 판다스와 쉬운 연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다양한 분석 도구와 이제 호환이 좋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텍스트 에디터나 엑셀 같은 저희들이 그 소프트웨어에서 쉽게 이제 열려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서 이제 그 실습을 보게 되면 그 일본의 임포트 이제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이제 불러오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먼저 보게 될 건데 이제 오픈비비에서 제공하는 그 오픈비비 라이브러리를 이제 갖고 올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데이터 기존에도 앞장에서도 여기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이제 선언을 해서 이제 그 환기스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오픈비비에서는 그런 형식들을 뭐 제이슨이나 CSV 테이블 뭐 그 다양한 형식으로도 이제 그 불러올 수가 있고요. 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해서 판다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게스탁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오픈비비에서 이제 여기 이쿼티 주식 가격을 이제 불러오는 그런 그 함수를 갖다가 만들어 줬는데 이제 오픈비비 이쿼티 프라이스 히스토리컬이라고 해서 이 안에 이 함수에 이제 뭐 심벌 그 주식의 그 티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갖고 올지 그리고 프로바이더 어느 프로바이더로 그 데이터를 갖다 갖고 올지 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저희는 이제 와이파이낸스를 계속 사용할 거고 여기 두 번째로 여기 데이터 리셋 인덱스라고 해서 그냥 바로 이제 데이터를 갖다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왜 데이터 리셋 인덱스를 갖다 여기 해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여기 OBB에서 제공해주는 대부분의 데이터 셋들이 인덱스가 이제 거의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2024년 1월 1일, 1월 2일, 2일, 뭐 2022, 1월 3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날짜까지 이제 저희 그 컬럼으로 포함하고자 이제 그 날짜의 인덱스를 이제 풀어서 이제 숫자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순서에 대한 그 인덱스로 만들어주고 이제 그 날짜를 컬럼에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데이터 심벌에 대해서 그 컬럼을 갖다 추가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실습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요 데이터 진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포맷이 맞는지 이걸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AAPL 애플인가요? 예, 애플 주식을 갖다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이 데이터를 열어보니 이렇게 데이트가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CSV 파일을 갖다가 CSV 파일로 저장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데 Save Data Range에서 이제 역시 그 심볼을 갖다가 넣게 돼 있고 이제 그 기간을 갖다가 이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함수 내부에서 게스탁 데이터의 함수를 갖다 호출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고 앞 두 번째 그 순서에서 진행이 됐던 게스탁 데이터죠.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판다스에서 2CSV 판다스 패키지에 있는 2CSV 그 함수를 가지고 와서 이제 CSV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저장을 할 때 저희들 단순히 그냥 바로 CSV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제 gzip 형식으로도 압축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요 심벌점 G GG 인자 GG 인수는 이제 파일 이름이고 저장할 파일 이름이고 그리고 컴프레션이라서 gzip을 갖다가 선언해 줬습니다. 인덱스 퍼스트라고 하면은
그 인덱스는 이제 저장할 때, 아니, 저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 있고요. 아무튼, 그 요즘 세이브 데이터 렌즈로,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CSS 파일로 저장하는 함수를 갖다가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또 한 게 뭐냐면, 이제, 어, 이 부분은 그 CSV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 내용을 리드 CSV라는 판다스 함수를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함수라고 하나요? 메소드라고 하나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그, 이제 그 읽어드리는 방법을 갖다가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PD. 여기 위에서 가는 판다스 리드 CSV를 해서 그 인자에다가 저장이 돼 있던 이름, 심볼점 gzip, 그리고 이제 압축 형식이 뭐였다 라는 정보를 갖다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인덱스는 바로 이제 컬럼을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선언을 해주고 또 역시 그 어떤 컬럼을 사용할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 이 그 요 그 이 getData 함수는 요 이제 리드 CSV 파일로 읽어드린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리턴해주게 됩니다. 위에서 보면은 그 이 데이터 안에는 뭐 디바이드도 있는데, 이렇게 유즈 컬럼에서 그, 그 특정 컬럼을 갖다 지정해 주면 그 데이터만 이제 읽어진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순서로 이제 CSV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은 뭐 세이브 데이터 렌즈에 PLTL 하고 뭐 이렇게 여기 스타트 데이시나 엔드 데이트를 갖다 안 적어도 되는데, 보통 제가 이제 좀 진짜 안 적어주면은 어떤 날짜로 저장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뭐 일단 저장을 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있는 내용을 모두 저장할 것 같고요. 근데 읽어드릴 때는 만약에 요 위에서 게스탁 데이터에서 요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를 명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알아보니, 이제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낸스나 무슨 다른 이제 데이터 공급 그, 그 뭐 컴퓨터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돼 있는 뭐 형식을 따른다고 하는데, 와이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이제 데이터를 갖다 제공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실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이 책에서 이번 챕터 1절에서 이번 서점 1절에서 이제 좀 심화된 내용으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그 또 CSV와 리드 CSV에 제공되는 인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to CSV 예시를 바로 보게 되면, to CSV 안에 인수 이름을, 저장되는 이름을 네임을 해주고, 그리고 구분자 separate에다가 뭐 콤마 뭐그 역슬래시 t 뭐 해주면 뭐 탭으로 구분한다 뭐 그런 내용, 세퍼레이터를 갖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헤더 추르라고 해서 이제 그게 저희 컬럼 네임 위에 보서 보이시는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같은 이제 컬럼 네임들을 어 포함할지 여부를 갖다가 이제 헤더로 지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NA 리플레이스라고 해서 이제 결측지 값들을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지 또 이제 미리 이 파일을 갖다 저장할 때, CSV 파일을 저장할 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만약에 아무것도 안 적어주면은 그 데이터는 그냥 아무 데이터도 안 들어가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기 예시에서는 널이라는 문자로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이제 한번 적어봤습니다. 데이터 포맷은 뭐 데이트 포맷과 이제 플롯 포맷으로 이제 데이트의 형식과,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그, 그 데이터 타입을 또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건 참고해 주시고, 리드 CSV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세퍼레이트도 들어있고, 몇 개의 행을 갖다가 지정할 수 있는지 행도 지정을 주실 수가 있고요. 파스 데이터나 D타입처럼 그 날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형식은 뭔지 이렇게 또 읽으면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지정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킵노라는 또 인수를 이용해서 어떤 행은 이제 스킵할지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4.2절에서는
SQLite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SQLite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소스이고, 이제 굉장히 가벼운 이제 경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친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여기 관계형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좀 갑자기 낯설 수도 있어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하게 돼 있는데 이 테이블들끼리의 관계 그리고 그 테이블 안에 있는 그 키값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서로 연계 관계가 있는 키값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컬럼들 뭐 공통된 컬럼을 통해서 테이블과 테이블끼리 연결도 시킬 수 있고 뭐 그런데 이런 구조로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된다고 해서 이제 관계형이라는 이제 그 단어를 갖다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미리 먼저 보시고 요걸 갖다가 아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돼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요 SQLite 같은 경우에는 서버리스라고 해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가 아닙니다. 이제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갖다 접근을 할 때 이제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커넥션을 갖다가 연결해주고 바로 데이터를 쉽게 이제 간편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로 돼 있어서 이제 약간 어떤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들이 이 안에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이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갖다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파이썬과의 연계성 그리고 그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제 좀 그 사용하기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뭐 이 SQLite과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선택을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 뭐 CSV 파일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구조 그리고 대규모 이제 복잡한 그런 관리 이제 사용성을 갖다가 좀 피하고 싶을 때 이 SQLite를 갖다가 선호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실습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의 리눅스에서나 이제 맥OS에서 다양한 여러 작업을 하는 크롬 잡이나 이제 아니면은 저 윈도우에서 타스크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자동화시켜서 이제 뭔가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스크립트를 이번 실습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제가 사실 자동화 이렇게 저는 이제 윈도우에서 깔아놨기 때문에 타스크 스케줄러를 통해서 이 스크립트를 갖다 자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책의 내용을 갖다가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실습은 이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데이터를 갖다 추출하고 SQLite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코드를 다 함께 이제 훑어보고 이제 넘어갈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 실습에서 익스체인지 캘린더즈라는 파이썬 패키지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이제 50개 이상의 거래소가 존재합니다. 뉴욕 증시나 나스닥, 뭐 독일의 무슨 증시, 뭐 이런 여러 거래소가 존재하는데, 이 나라마다 네, 실제 거래하는 날짜나 이제 시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능 때는 그 9시에 개장하는 것이 아니라 10시에 개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정 공휴일에는 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제 거래일과 거래 시간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요 익스체인지 캘린더즈라는 패키지고요. 일단 요거를 갖다 사용해서 이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라이브러리와 이제 패키지들, 그리고 일부 클래스들을 갖다 이런 식으로 갖고 왔는데, 여기서 저희 파이썬 패키지 중에 이제 시스템에서 argv라는 클래스를 갖다가 가지고 오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보통 python.main.py, 실행할 이름,
실행할 파일 이름 이렇게 해놓고 뒤에 인자들을 갖다가 적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하여튼 그런 인자들을 이제 그 불러들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이런 클래스고요. 그리고 SQLite, 판다스, 그리고 익스체인지 캘린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오픈DB를 이제 사용했습니다. 데스크탑 데이터는 앞서 그 CSV 그 실습처럼 이제 동일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그래서 넘어가고, 이제 세이브 데이터 레인지에서는 약간의 그 변경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CSV에서는 데이터.to CSV로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데이터 to SQL로 해서 이제 그 형식이 되었고, 어, 그 저장할 파일 형식 이름과 파일 이름과 그리고 여기 con이라는 그 이제 이제 어떤 연결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그 파이썬과의 연결하는 방식을 갖다가 이제 지정해 주게 돼 있는데 저희는 여기는 그 SQLite를 갖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그 데이터베이스를 체크해서 맞다 저희가 저장하려는 데이터가 죄송합니다. 네,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인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스탁 데이터라는 테이블 이름으로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만약에 그 존재한다면 리플레이스라고 해서 이제 그 대체를 하는 그런 그 옵션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는 펄스로 해서 저장을 안 한다는 의미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아래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ave Last Trading Section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마지막 거래일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갖다가 이제 저장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그 날짜 그 스타트 데이트과 엔드 데이트 대신에 투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 그러면은 그 날짜만 갖고 온다는 뜻이죠. 게스탁 데이터에서. 그래서 여기 그 옵션에 if exist 옵션에다가는 그 append라고 해서 이제 append는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밑으로 이제 append 추가된다. 뭐 저희들 스타다스 그 데이터 프레임 사용을 다 아실 거니까 append 된다는 그런 뜻이고 그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세이브 마지막 날 데이터를 갖다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요 메인 파일은 저희들이 이제 그 점파이 파일로 이제 만들었을 때 이제 실행될 때만 이제 실행되게끔 여기 if문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 제가 코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갖다 긁어왔고요. 여기 이 메인 그, 그 부문의 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을 앞서 이제 선언했던 함수들과 그리고 이 컨들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객체를 만들어주는지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SQLite 같은 경우에는 SQLite.connect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갖다가 적어주게 되면 요 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마켓 데이터라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그, 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는 그런 이제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막 파이썬 main.py 뒤에다가 어떤 인자를 갖다가 적어주게 되는데 거기다가 벌크가 들어오면 요 if문을 실행하게 될 거고 라스트가 들어오면 요 밑에 if문을 갖다가 실행이 될 건데 벌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그 특정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온다는 그 함수를 갖다 여기 세이브 데이터 레인지를 또 호출하게 될 거고 그때 그 뒤에 인수에 이제 그 어떤 그 주식의 이름 그리고 그 기간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이거 책에서는 사실 여기 그 스타트 데이트 두 번씩 했는데 이거 나중에 실습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이거 제가 수정을 해놨으니 이거 제가 이제 여기 나중에 저희 그 기세에다 올리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 갖다 저장한다고 해서 그 세이브 라스트 트레이딩 섹션을 수정수로 호출했고요. 여기서의 그런 그, 그, 어, 그 여기서 이제 앞서 익스체인지 캘린더즈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거기서 그 실거래일이 언제인지 갖고 와서 투데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캘린더즈 들어갔고 어, 일단 이제 여기 이 데이터가 이제 그 거래일이
거래일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면 그냥 여기 트레이딩 데이가 아니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띄워주게끔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앞서 요 디파인으로 함수들을 갖다 선언해 준 것과 방금 보여드렸던 메인 코드들을 이렇게 그 컴파일러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잠시만요. 잠깐만. 제가 실행해 놓은 게 여기 있는데 예. 아, 여기 그 테스트를 위해서 뭐 이렇게 뒤에 뭐 많은 걸 찍어봤어요. 아무튼 이렇게 스파이크 세이브드 비트윈 2021년에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그 데이터 저는 이제 날짜를 갖다 체크하고는 다르게 했고요.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다시 커널 갖다가 그 객체를 만들어줘서 SQLite 객체를 만들어줘서 여기서 그 앱스트라는 여기 직접 SQL문을 갖다 실행을 갖다 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실행을 해서 확인하게 되면 이제 그 요 커서 패치 all이라고 했을 때 이제 테이블이 뭐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를 갖다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앞서 만들었던 스탁 데이터 위에서 만들었던 그 죄송합니다. 여기 위에 여기 스탁 데이터라고 선언을 해줬는데 이게 어디 있지? 아, 예. 여기 스탁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테이블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갖다 확인하려면 역시 여기 그 쿼리를 날려서 리드 SQL, 판다스에서 리드 SQL 쿼리라는 이제 그 실제 SQL문을 갖다가 SQLite를 보내주는 그런 이제 그, 그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면 SQL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면 이렇게 판사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from sys import arg 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방금 실행했던 python script.py 뭐 argument 1, argument 2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argument 제로는 요 script.py이고요. argument 1 이제 어떤 위에서 제가 여기 보여준 벌크나 벌크 이제 아니면 라스트 마지막 날 이런 이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인수고 그리고 심벌 이런 이제 이건 아구 투겠죠. 두 번째 아규, 세 번째 아규먼트, 네 번째 아규먼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 불러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파이썬의 클래스입니다. 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리플레이스나 어펜드 뭐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익스체인지 캘린더 안에는 참고로 또 이제 제가 좀 더 알아봤는데 여기 뭐 뉴욕 거래소, 아니면 나스닥, 런던 증권거래소 뭐 그런 걸 갖다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원하는 거래소의 데이터를 갖다가 거래소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갖고 오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마지막 날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도 여기 아규먼트 1에 대한 인수를 갖다 변경시켜서 데이터를 갖다 파이썬 파일을 갖다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이제 만들었던 썸파이 파일을 이제 저희가 윈도우에서 아니면은 리눅스에서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배치 파일이나 아니면은 뭐지? 스크립트를 갖다 만들어 준다는 내용인데 이제 윈도우에서는 배치 파일을 갖다 만들어줘서 뭐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캡처해서 했는데 뭐 이렇게 날짜와 지정을 해서 뭐 저희들이
그 매니저를 갖다 사용해서 이제 그 자동적으로 이 스크립트 코드를 갖다 실행할 수 있다는 방법을 갖다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맥이나 유닉스, 그러니까 리눅스에서는 여기 그 .8 그쉘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이제 그 자동적으로 실행해 줄 수가 있는데, 쉘 스크립트를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의 스케줄을 갖다가 거는 방법들을 갖다가 이제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굉장히 자동화시킬 때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자동화시키는 방법들이 요즘 많아서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요 이제 OS에서 제공해 주는 이런 내용을 방법을 갖다가 사용하시고, 만약에 좀 더 이제 저희가 자동화를 잘 다루고 싶다 그랬을 때는 뭐 그 뭐지? 젠킨스 이런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그 스케줄링 툴을 갖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4.3절에서는 이제 그 SQL라이트와는 다르게 좀 더 복잡한 포스그레 SQL을 갖다가 이제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이 포스그레 SQL은 이제 고급 이제 어렵다 그러니까 고급이고요. 그리고 오픈 소스이고 역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와 서버 구조로 이제 되어 있고, 이제 좀 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갖다가 좀 이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소스그레 같은 이제 고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갖다 사용해야 되고요. AWS 이제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서도 이 데이터베이스 이제 이 포스그레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거래가 많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공유해서 이제 공유하고 접근할 때는 이제 뭐 이런 포스그레 방식이 좋다고 하고요. 이제 포스트그레라고 읽을 수도 있고 포스트 SQL이라고도 읽을 수 있고 뭐 포스트그레스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제 포스트그레라고들 많이 읽어서 저는 이제 포스트그레라고 이제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그레도 이제 내부 구조를 갖다가 확인하게 되면 이 그림처럼 좀 뭔가 그 다양한 타스크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에이전트 같은 애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내용들은 나중에 좀 더 사용하실 때 확인하시고, 하여튼 이런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라는 것만 이제 알시고 이번 장에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겟레디에서는 이제 설치 방법을 갖다가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 윈도우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포스트그레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했고요. 네, 여기 이게 뭐 포스트그레스의 포스트그레의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 윈도우즈나 리눅스 뭐 이런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툴을 갖다가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설치를 하고 그 뭐 우분투에서는 뭐 이렇게 명령어로 이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그레는 이제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만들어 주는데, 저희는 이제 작업을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파이썬과 이제 포스트그레의 어떤 연결점을 갖다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포스트그레는 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SQL문을 갖다 사용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SQL문을 갖다가 바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SQL 알케미라는 파이썬 패키지를 갖다가 사용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이 SQL 알케미라는 파이썬 패키지는 어제 파이썬을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이제 파이썬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그때 이제 여기 저희가 사용할 것은 사이코피지2라는 이제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와 파이썬을 갖다가 연결해주는 어떤 드라이버. 이제 파이썬 명령어를 갖다가 SQL 명령어를 보내주고,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되는 그 작업들을 이제 좀 관리할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드라이버가 이제 요 사이코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SQ 알케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이제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퍼라고 해서 이제 좀 객체 지향 그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 개념을 갖다 적용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아무튼, 저희들이 SQL문을 갖다 직접 작성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이썬 명령을 통해서 SQL문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그 파이썬 패키지 툴이고요. 이제 포스트그래뿐만 아니라 MySQL, SQLite 아니면 다른 그 몽고DB 이런 것들도 또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이코피디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이썬과 포스트그래를 연결하는 이제 그 연결 드라이버인데 이거는 사실 근데 사이코피즈만으로도 SQL문을 통해서 이 데이터 포스트그래나 이제 다른 데이터를 갖다가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데 사실 이 책에서는 단순히 드라이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좀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SQL 알케미가 없이도 이제 그 SQL문을 사용하면은 파이썬 사이코, 에, 사이코피지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갖다 읽고,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런 이제 스탠다드 같은 경우가 이제 무슨 여기 엑시드라고 해서 그런 이제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그리고 이제 무결성을 갖다 보장해주는 그런 이제 스탠다드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 규정을 여기 파이썬 사이코피지는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SQL 알케미와 사이코페이지를 같은 설치하는 방법은 요 PIP 인스톨로 하면 되고요. 뭐 콘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 역시 그 자동화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필수 라이브러리들을 갖다가 갖고 올 거고, SQL 알케미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설정하는 크레스트 엔진, 그리고 그 SQL 쿼리를 갖다 바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텍스트, 그런 이제 클래스를 갖고 올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SQL 문법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에러를 갖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에러 클래스도 갖고 올 겁니다. 역시 익스체인지 캘린더도 갖고 올 거고 오픈비비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어, 여기 create database and get engine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가 이제 앞에 부분하고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갖다 만들어 주는 거고요. 아까 전에 그 컨을 갖다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베이스 엔진은 이제 아마 저희는 이제 SQL 알케미 엔진을 갖다 사용하게 될 건데, 이런 이제 객체로 연결 서버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베이스 엔진에 대한 그 연결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거고, 거기서 이제 뭐 이 책에서는 처음에는 오토 커밋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같은 작업을 할 때 트랜잭션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이런 그 실행 옵션까지 만들어 줬는데, 이 내용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뒤에서. 해서 이제 그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라는 SQL문을 갖다가 이제 실행할 수 있는 con execute를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con close라고 해서 이 그 객체가 한번 그 연결이 되면은 그 연결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 이유도 뒤에 설명을 드린 거지만 그 리소스를 갖다가 이제 닫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엔진을 갖다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들을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제 여기 어퍼 커밋이라는 그 엑스큐션 옵션을 갖다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에 그 데이터를 갖다 쓰거나 인설트나 아니면 업데이트나 이제 딜리트 같이 삭제하는 여러 다양한 작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단위로 이제 묶여서 이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제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상한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어떤 무결성이라는 그런 그 조건을 갖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밋이라는 명령을 갖다가 이제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데, 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그럴 때는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그 작업 단위에서 실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오토 커밋이라는 그 명령어를 갖다가 반드시 사용해 줘야 된다고 하고요. 어, 사용하지 않으면 에러가 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실습은 안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래서 코드만 그냥 간단히 이렇게 적어놨고, 이제 이게 여기 여기 엑스큐션 옵션을 갖다가
안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에러 발생한다는 내용이 이제 GPT에서 말해줘서 제가 여기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무튼 이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컨클로즈를 하는 이유는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커넥션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와 잡아 놓으면은 계속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안 끊어주면은 계속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태스크 작업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계속 이제 메모리 상에 올라와 있겠죠. 뭔가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반드시 끊어줘야 된다는 내용이고, 뭐, 여기에 데드락 방지라는 그런 이제 또 책에서 내용을 갖다 나누고 있는데, 뭐, 참고로 제가 이제 데드락이 뭔지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냐면, 어떤 트랜잭션이 실행되면 수행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을 갖다 수행할 수가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이제 코드를 갖다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교착 상태가 데드락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락 리퀴지나 아니면 락 웨이트 같은 그런 이제 다양한 또 다른 옵션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혹시나 실수가 실제 사용하실 때 이런 거 있다는 것을 갖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스트 데이터는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와 동일한 그런 이제 구조를 갖다 사용할 거고 세이브 데이터 레인지에서는 차이점은 여기 to SQL 안에 여기 콘을 갖다가 엔진으로 이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엔진이라는 표현이 포스트그레에서는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커넥션 대신에. 그래서 라스트 트레이닝 섹션에서 함수에서도 역시 그 콘 대신 이제 엔진을 바꿨다는 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함수의 주 목적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갖다가 저장한다.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역시 메인 파일을 갖다가 이제 제가 여기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히 살펴보면 그 유저네임을 갖다가 이제 적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포스트그레에 접근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 포스트그레를 갖다 설치할 때 이제 유저네임은 근데 세팅하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제 디폴트로 포스트그레스라는 그런 유저네임을 갖다 사용한다고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있길래 이제 그 유저네임을 이렇게 적으니까 이제 실행이 됐었고 이제 패스워드는 설치할 때 이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요 포스트그레에 대한 이런 이제 아까 전에 툴을 그 PG 어드민이라는 툴을 갖다 여기 열게 되면 포스트그레스를 갖다 관리할 수 있는 툴이 뜨는데 이 안에서도 이제 패스워드를 갖다가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이제 IP 주소와 그리고 포트 이제 어떤 포트를 사용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위치를 갖다가 알려주고 그 데이터베이스 위치로 이제 엔진을 갖다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커넥션을 만들어줘야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때, 어, 죄송합니다. 사실 여기 그, 디폴트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이코피지2의 그런 이제 드라이버도 이제 설치가 돼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더하기에서 사이코피지2를 갖다 선언을 주기도 하는데, 선언 안 해도 이게 사용이 되나 봅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위에서 SQL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여기 벌크나 이제 라스트 아규먼트를 받아서 이제 기간의 데이터를 갖다 저장을 할지 그리고 아니면은 마지막 날을 갖다 저장을 할지 그 이렇게 코디를 갖다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요거는 위에서 내용과 이제 동일합니다. SQL라이트가 내용과 동일하고요. 역시 파이썬 실행문은 이렇게 파이썬 마켓 데이터 SQL라이트는 아니고 여기서는 포스트그레인데 포스트그레 그리고 벌크, 심볼 뭐 이런 식으로 날짜 이런 식으로 저장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포스트그레스는 기본값 이름이 사용이 되고 이제 책에서는 이런 이제 패스워드들은 이제 env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성형번호에 저장을 해서 사용하면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심화적인 내용으로 이제 책에서는 SQL 알케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앞쪽에 한번 설명을 한번 했었지만 여기 각 객체 관계 매핑이라는 내용을 좀 이제 뒤에 설명드린다고 해서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SQL 알케미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포스트그레나 아니면 몽고디비, 뭐 MySQL 등 이 DB를 갖다 교체를 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그 독립적이라는 내용이고요. 그 이제 그 다른 원격 서버와 이제 그 연동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객체 매핑 같은 경우에는 여기 SQL문으로 인서트 어떤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이런 값들로 이제 집어넣겠다라는 그런 이제 문을 갖다가 그 적어주게 되면, 파이썬 코드에서는 요걸 갖다가 약간 객체스럽게 이렇게 유저 네임 앨리스 에이지 25 이렇게 해서 그 새 사용자 객체를 갖다가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줘서 오브젝트를 갖다 애드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이제 객체 관계 매핑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개념이 SQL 알케미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 그 HDF 파일 포맷을 갖다가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이것은 히에라키컬 데이터 포맷이라고 해서 그 계층적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 그 바로 이 그 구조를 보시면 이제 폴더처럼 이제 그 어떤 저희가 저장하려는 그 H5 이름을 갖다 만들어 주고 그 안에 이제 메타데이터나 뉴메릭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 로그 뭐 이런 다양한 형식,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텍스트도 될 수 있고 문자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요 이제 그 H5, HDF5라는 형식으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디렉토리 구조로 돼 있어서 굉장히 계층적으로 잘 정리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동일한 파일 안에 다양한 형식, 그리고 다양한 크기를 가진 데이터들을 갖다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약간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디렉터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룹이라고 해서 그 각 이제 데이터 형식에 대표하는 그 이제 그룹 이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는 데이터셋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 그 밸류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 HDF 파일 형식을 두 가지 라이브러리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H5 파이라는 것과 그리고 밑에 파이 테이블즈가 있습니다. 이제 뭐 H5 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고수준 뭐 하이 레벨 액세스나 이제 뭐 로우 레벨 액세스 모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요 안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뭐 어떤 그 파라미터를 갖다 세팅해 줄 수 있다 없다 뭐 그런 차이로 이제 고수준 저수준이라는 내용을 갖다 썼는 것 같아서 요 두 내용을 갖다가 첨부를 했고요. 아무튼 그냥 바로 그 데이터를 갖다가 크레이트 데이터셋으로 해서 위드 파일 오픈처럼 이제 그 위드 요 파일 오픈 요 H5 파일 as F로 해서 요 HDF 파일을 이제 그 크레이트 데이터라는 그 내기 변수를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수준 조건이고, 저수준 방법은 여기 뭐 쉐입이나 디타입, 뭐 컴프레션, 뭐 이런 방법들을 갖다 지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파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역시 그 여기 임포트 테이블 점 as TB로 해서 이렇게 뭐 그 불러올 수가 있는데, 역시 이제 그 파이브하고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 with 테이블 오픈, 뭐 파일 오픈해 갖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거고, 뭐 이건 이제 실습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파이 테이블을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했고요. 아무튼 이런 이제 그 파이5, 그 HDF5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효율적인 저장과 접근을 갖다가 처리하는 도구, 그 쉽게 처리하는 도구고요. 이게 설치할 때는 이제 PIP에서는 뭐 그냥 테이블즈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그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콘도에서는 파이테이블로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 HDF5의 이름, 그러니까 이제 딱 저장할 수 있는 이름과 그 여기는 퓨처 선물 옵션에 대한 저장하는 이름을 갖다 이런 식으로 퓨처 H5로 저장을 해놨고, 히커는 스파이, 루트, CL은 뭐냐면 이제 원유 선물에 대한 이제 그 대표 값, 그 대표 이름이 이제 CL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이름을 갖다 지정해줬고, 어 이제 요 주식 데이터를 갖다가 읽어주는
그 부분, 그거는 이제 OBB로 아까 이제 위에서 그 실습한 내용과 이제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데리, 데리버티라고 해서 이제 옵션에 대한 선물 옵션에 대한 체인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이제 그 OBB에서 제공해주는 요 함수를 갖다 사용하면 됩니다. 만기 옵션 추출은 그 요 체인에서 이제 익스파이레이션 데이트만 이제 추출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그 이제 체인식으로 그 스파이 체인에서 그 여기 객체들을 갖다 불러와서 죄송합니다. 객체가 아니라 메소드를 불러와서 만기 옵션을 그 옵션 만기를 갖다 추출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실습에 이제 이용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요 내용도 이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읽어올지 어떤 이제 옵션 코드가 있어요. 그 옵션을 갖다 읽어드릴 때 이제 이런 이제 스파이 2023년 12월 1월 20일 뭐 그 이제 콜 옵션이다 풋 옵션이다 해서 C 값을 갖다 지정이 될 수 있고, 그 콜 옵션 행사 가격이 무슨 400불이다 라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옵션 코드를 갖다가 만들어 줘야 이제 그 옵션 데이터를 갖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옵션을 갖다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갖고 올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이제 그 코드를 갖다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옵션 체인 데이터의 구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행사 가격과 그 이제 콜 옵션, 풋 옵션에 대한 그 가격들이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뭐 행사 가격에 따라서 그 해당 내용들이 달라진다는 그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갖다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저장을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위에서 그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with 파일 오픈처럼 with HDF stores라는 그 판다스 형식으로 해서 HDF 파일을 갖다가 그, 그 읽어드리고, 여기다가 열어주고요. 이제 그 책에서는 여기 스탁스 오타가 있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 스토어 풋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요 그 파일 구조로, 디렉토리 구조로 요 그 주식 가격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겠다. 그리고 요 파일 구조로 그 옵션 가격을 갖다 옵션 데이터는 저장하겠다. 그리고 여기 체인지라고 해서 스파이 옵션 체인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겠다. 이제 아무튼 요 파일 구조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했다는 내용이고, 이렇게 하면은 요 아래쪽에 계층적인 구조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 구조를 이 구조를 안 상태에서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역시 위드 파일 오픈드처럼, 아이고, 그래서 이 HDF 스토어즈라고 해서 HDF 파일 형식을 갖다 오픈한 다음에 스토어로 해서 요 폴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 그렇게 되면은 요 각각 스파이 프라이스나 옵션즈 뭐 여기에다가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판다스 헤드로 이제 열어보면은 이제 이제 요 HDF5 형식으로 저장된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뀌어서 읽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어,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선물 데이터를 갖다 저장하는 방법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 개념은 이제 동일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한다는 거, 그런 이제 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 여기서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 이거는 옵션 데이터를 날짜 형식으로 저장하겠다는 그런 이제 그 실습이었고, 파일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읽어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혹시 그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